활용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시야가 계속 넓어지는데요.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아이들의 관심사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. 그럼 어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에 가장 모범사였었어요. 방금 앞서 강의해주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그런 저 전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덕후입니다. 이 덕후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? 그럼 혹시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. 오른손 이렇게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. 이 덕후가 좋은 단어인지 나쁜 단어인지 한번 골라서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덕후는 좋은 거다. 오, 네, 훨씬 내려주세요. 덕후는 안 좋은 거 아닌가?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다들 네 이렇게 답변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옛날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. 왜 그럴까요? 부정적이기 시작한 단어가 맞아요.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 추구하느냐고 사회생활을 안 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덕후라고 부르곤 했죠. 근데 그 덕후의 새로운 이미지들이 많이 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뭐 질문을 합니다. 예시를 제가 마블 덕후라서 혹시 여기 마블 덕후 계신가요? 하면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. 혹시 여기도 계신가요? 마블 덕후? 안 계신가요?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 마블 덕후 계신가요? 했을 때 손을 든다는 거는 이게 부정적이 아니라는 거죠. 이거부터가. 내가 덕후임을 표현하고 싶고 이걸 공감하고 같은 덕후를 만나서 소통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요즘은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나를 나타내는 곧 취향이 인격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소비 자체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존중받고 있죠. 취향 존중, 취존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예를 또 들어볼까요? 제가 이번에 사실 제가 마블 덕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이언맨 슈트를 하나 샀거든요. 3천만 원짜리요.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? 큰일이다. 네,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. 네, 이 반응을 한번 이끌어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예를 들어본 건데 제가 이 예를 들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. 어떤 분들은 와 능력 있나 봐요. 구하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고요.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어쩌려고 그래 젊은 나이에 저축해야지 그쵸? 두 가지 반응이 갈리는데 점점 전자의 분위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쵸? 느끼시나요 여러분들? 자, 덕후라는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N잡 시대입니다. 사실 이 N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. 동시에 저처럼 N가지 잡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또 거치게 된다는 의미. 근데 둘 다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정말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꿈을 물어봐요. 장래희망을 물어보죠. 그럼 보통 아이들은 장래희망을 하나 얘기합니다. 저는 그러면은 장래희망을 하나만 삼지 말라고 해요. 너가 그 하나로 평생 먹고 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? 지금은 0%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. 직업은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될 거고 그 안에서 계속 꿈을 꾸게 될 텐데 그리고 그거를 계속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걸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나요? 그러면 세상을 보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너 내면을 계속 보고 고민해야 되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.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어떤 길을 걸어갔을 때 행복한지를 고민해야 내 길이 계속 바뀔 때마다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죠. 선생님처럼요. 제가요 또 두 번째 단어를 한번 꺼내볼게요. 이 N잡과 관련된 단어인데요. 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들어보실래요? 퇴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,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이다. 퇴사. 부정적인 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퇴사. 아무래도 그렇죠. 아니다. 퇴사 좋은 거 아닙니까? 네. 퇴사도 이렇게 갈려요. 그렇죠? 여러분 혹시 지금 반반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무 포털이나 아무 데나 퇴사 한번 검색해보세요. 다 신나 있어요. 네, 다 신나 있어요. 왜냐하면 퇴사를 한 결정 자체가 원래는 부정적인 게 맞죠.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여기가 견디기 힘들어서 나온 거고 내가 이제 돈을 벌 자리를 찾아야 되고 사실 제가 사표를 쓴 것도 그래요. 걱정을 하시기도 해요. 많이.
유튜브 하면서 교사 생활에 문제가 있었나 본데.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초점을 그 뒤에 맞추는 거죠.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? 아, 설레고 들뜬다. 내가 꿀 수 있는 꿈,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어떤 게 있을까에 점점 더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. 제가 퇴사를 찾았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입니다. 고진감래,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. 그리고 이 짤은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이게 어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인데요. 이거를 회사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깔아놓거나 혹은 단톡방에 이제 보내고 퇴사해버리는 게 유행했어요. 유행했다고요 여러분. 퇴사가 흥겨운 분위기로 유행하기도 해요.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떤 분위기를 읽냐면요. 정말 과감해지고 있죠. 어떻게 말하면 겁이 없어요. 사실 저는 가장 안정적인 직장인 교사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차곡차곡 밟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에 저였다면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. 이승균 선생님을 보면서 와 하면서 딴 세상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점점 더 세대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되게 공감을 많이 받는 트위터 글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. 회사 좀 안 다닌다고, 돈 좀 안 번다고 인생 안 망하는데, 영어 좀 못한다고 여행 못하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까? 아까운데 20대.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. 그게 정답이 없는. 그리고 옛날에 같았으면 뭔가 정답이 아닌 길을 갔을 때 아까 뭐 친구들이 만나서 이렇게 다른 길로 걸어갈 때 두려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두려움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. 고등학교 자퇴를 하거나 나는 대학을 안 갈 거야 라거나 혹은 그냥 좋은 회사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과감하게 사표를 던진다거나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애는 안 낳을 거야 이런 어르신들이 들었을 때 아이고 할 만한 결정들이 더 이상 쯔쯔쯔 걱정스럽고 두려운 그런 결정이 아닌 거죠. 나만의 기준이 있고 그게 확고하다면 오히려 멋있어 보이고 그게 부러워 보이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는 1인 미디어 시대인데요. 분명히 이 단어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사실 과거에 제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. 과거에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아이들이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겠구나 그에 맞춰 교육을 해야지 생각했지만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저는 그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. 아 개인이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. 누군가는 미디어가 되겠구나. 나는 끝까지 소비자. 나는 계속 그걸 구경하겠지. 이렇게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가 강의를 나가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많아요. 근데 점점 더 아이들은 생생하게 1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.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자랐습니다. 그 안에서 나와 훨씬 친근감 있는 내 친구가 혹은 내 옆집 사는 사람이 혹은 우리 반 학교에 딱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진 채널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. 게다가 거의 핸드폰을 처음 선물 받자마자부터 요즘 핸드폰은 100만 원이죠. 그 100만 원이 거의 카메라 값이에요.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들고 학창시절을 보냅니다. 영상을 다 찍어봤고 다 편집해봤어요.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유튜브에 채널이 있는 채로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채널에 내 갤러리에 있는 영상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시작해요. 시작점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에 멋있게 담기고자 하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그 안에 굳이 담기고 싶거나 굳이 이걸 생산하고 싶거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아이들과 유튜브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언젠가는 나도 이런 영상에 나가봐야지 혹은 뭐 부끄러워서 영상에 출연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고 내 이야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세 가지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한 건 아니고 가장 보이는 큰 특징들을 이렇게 탁탁탁 정리를 해봤더니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큰 줄기, 공통점이 있습니다.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. 어떤 걸까요?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인데요. 이걸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어디에 탁 꽂혀 있구나가 보이시나요? 네, 속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. 진행해도 되겠죠? 뭐냐면요. 다 공감하실 거예요. 나예요. 나. 나만의 행복. 내가 좋아하는 것. 모든 관심사가 쏠려 있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걸 얼마나 진하게 찐 덕후가 되어서 그걸 쫓아다니고 추구할 것이냐.
그걸 위해 얼마나 과감한 결정을 하고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느냐. 그리고 그걸 어디에 담아내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. 여기에 세대의 관심이 몰려 있는 거죠. 저는 사실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께도 꼭 그래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. 뭐 좋아하세요? 떠오르는 게 딱 있으신가요? 저는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좋아해요. 저 되게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요. 먹방도 되게 자주 보고요. 요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게 있고 저는 운동 쪽은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. 여러분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?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나 좋아하는 거 이거 있고 언젠가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해봐야지. 이거 하고 사는 사람 되게 멋있는 것 같아. 나도 언젠간 꼭 해봐야지. 이렇게 하고 나중으로 미뤄두셨다면 꼭 지금 그거 깨부셔서 가까이 땡겨오실 때인 것 같아요. 아이들도 그렇고요. 어른들도 그렇고요. 네.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.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많이들 행복해합니다.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완벽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저처럼 사실 제 아까 공연 보셨다시피 가수급은 아니에요. 엄청 그냥 음악을 즐기는 사람 정도인 건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수평적 패러다임이죠. 친근한 것들이 훨씬 더 사랑받고 소비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얘기가 너무 넓어져서 교사의 신분, 교실로 돌아와서 그럼 아이들에게 이런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도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막 여기서 유튜브는 좋은 거고 해야 되는 거고 막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는 안 좋은 게 훨씬 아무래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안 좋은 것들에 피해가며 좋은 것들에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찾기를 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겠죠.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만 살펴볼게요. 이제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잖아요. 유튜브는. 제일 무서운 건 저는 추천 동영상 제도인 것 같아요. 그 기능.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어딘가로 자꾸 이끌어갑니다. 원래 TV에 비해 유튜브의 장점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. 근데 그 선택을 자꾸 유튜브가 대신해주고 있어요.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내 관심사, 내가 하나 봤던 그 관심사 안에 갇혀버려요. 비슷한 걸 추천해주니까요. 필터 버블이라는 말도 있죠. 그리고 확증 편향, 그 안에서 생각이 자꾸 만들어지고 게다가 편향돼버리고 그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깨부수고 혼자 유튜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누군가와 함께 그걸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가짜 뉴스나 익명성 실제로 정말 착한 아이들도 유튜브 안에서 많이 싸워요. 왜 싸우냐 하면은 내가 가진 정의로 남을 때려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참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 만연합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비난을 쏟아부어도 돼요. 그런 분위기 혹은 진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내포 형성이 돼요. 그 크리에이터라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긴 한데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어른들은 이 사람의 진가를 몰라. 이 사람 내면은 되게 착해. 이렇게 친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보지 말라고 해도 안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소비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경우도 어른들이 잘 몰라요. 너무 어렵습니다. 게다가 다 괜찮아 보여요. 뭔가를 짜집기해서 만드는 2차 창작물이나 혹은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영상들이 유행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도 된다고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것들은 세 번째 줄인 것 같아요. 혼자 아이들이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. 이걸 같이 보고 같이 추천해보고 토론해보고 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에요.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이걸 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 막 말합니다. 저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봐요. 그럼 너는 뭘 보니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아이들은 저는 이런 채널을 봐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말을 못해요. 선생님 제가 보는 채널은 보여드리기 좀 그래요. 그럼 그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느꼈을 거예요. 내가 보는 건 당당하게 말하기 좀 부끄럽구나. 근데 이거를 혼자 보고 친구들이랑만 얘기했을 때는 문제성을 못 느끼거든요.
그냥 그 대화의 포인트, 그냥 그 대화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간들을 공적으로도 혹은 뭐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이 아이들은 소비자에 그치지 않은 게 생산자가 될 거예요. 이 생산자가 될 아이들에게,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이야기. 일단은 함께 영상을 계속 만들어보는 거를 저는 계속 추천을 하고 다닙니다. 그러면서 아까 뭐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영상 제작 윤리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기 표현은 결국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. 그러니까 춤을 추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친구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춤을 잘 춰야 되나, 어떤 춤을 췄을 때 제일 멋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.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장을 계속 열어주는 것 자체가 자기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요즘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고자 할 때 많이 빠지는 오류인데요. 숫자에 너무 목매기 시작합니다. 구독자, 좋아요, 이게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바뀌어요. 나는 나를 담아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진정한 내 모습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, 사람들이 숫자가 높아지는 그 모습으로 나를 자꾸 바꿔갑니다. 근데 이게 함정인 게 여쭤볼게요. 가장 치트키가 있어요. 구독자와 조회수를 한 방에 모을 수 있는 어떤 치트키가 있을까요? 가장 쉬운 방법. 그건요. 아까 앞서 말했던 가짜뉴스,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거예요. 그거 하면 금방 모여요. 그쵸?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클릭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목표가 유튜브에 나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길을 잃으면 점점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네가 하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게 너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.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그래서 하나 곡을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아이들에게 세상을 더 이야기해주고 이런 선생님들의 꿈을 조금 말하고 싶어서 스승의 날 때 제가 선생님들께 만들어드렸던 노래인데요. 선생님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아요. 모든 어른, 저는 꿈꾸는 어른이 꿈꾸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어른이 결국 행복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만든 노래인데요. 여러분께도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. 뭐 좋아하시냐고요. 꿈이 뭐세요? 제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그쵸? 근데 그래도 너무 중요해서 여쭤보고 싶어요. 어떤 꿈을 꾸시나요? 그 꿈 꼭 더 꾸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. 우리도 꿈을 꾼단다 들려드려 볼게요. 음악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? 감사합니다. 눈을 감으면 아직도 선명한 느낌 어른이 돼도 내 가슴은 두근데 내가 꿈을 꾸는 건 나를 찾아가는 건 너에게 보여줄게 멋진 세상을 책임도 꼬맹이 시절에 숙제를 하고 냈지 그 장래 희망에 어떤 걸 적어야 할까 난 뭘 좋아할까 고민하며 떠올린 것들이 많았지 않아 별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재능이었지만 늘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던 그 꿈들을 예쁘게 접어린 시절에 걸어들고는 길을 꿈꾸며 지금 이 길을 걸었어 우리 너희에게 이 세상을 보여줘 내가 꿈을 향해 걸어갈 길을 알려줘 이 너희와 함께 걸어가면 이 세상에서 꿈꾸는 법을 배울게 그래 너희와 함께 꿈을 꾸는 자만이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래도 내 가슴은 두근데 내가 꿈을 꾸는 건 나를 찾아가는 건 너에게 보여줄게 멋진 세상을 딱 26평짜리 작고 네모난 내 삶 어떤 사람들은 우린 여기에서만 가만히 살아야 한다 생각하나 봐 걸음을 멈추면 내가 만나는 세상이 작아지겠지 우리가 너의 꿈을 몰라줄 거야 교실을 나서면 세상에 많은 도전에 넘어지겠지 우리 서로 손을 잡아줄 거야 우리 너희에게 이 세상을 보여줘
가만히 귀 기울여봐 말하는 대로 용기를 내봐 꿈을 꾸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건 너희가 함께할 이 멋진 세상을 열어줄게. 네, 아이들도 어른들도 꿈꾸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도 꿈을 쫓아자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. 사실 아까 이렇게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부끄러웠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잘 잤습니다.